2025년 12월 32일 일밤 전국의 군부대 재정 담당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계좌에 들어와야 할 돈이 없었거든요. 1조 3천억 원이요. 이게 개인 계좌도 아니고 작은 회사 자금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비입니다. 30년 경력의 국방부 공무원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고, 방산업체들은 직원들 보너스를 못 주겠다고 통보해야 했으며, 심지어 전역을 앞둔 병사들의 적금까지 제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세계 6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 믿기 힘든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02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총 61조 2,469예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 상태였고, 새해가 밝은 1월 6일에도 여전히 1조 3천억 원이 막혀 있었죠. 전체 국방 예산의 약 2.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걸 듣고 고작 2%네 하고 넘기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2%가 어디에서 막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선 부대가 당장 쓸 돈, 방산업체가 무기를 만들 돈, 병사들이 받아야 할 적금, 이런 곳에서 막힌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력 운영비에서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에서 약 8천억 원이 미지급됐는데요. 전력 운영비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군부대가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돈입니다. 부대에서 물품 사고, 장비 정비 맡기고, 시설 관리하고, 연말에 장병들 격려 행사하고, 이런 데 쓰는 살림살이 돈이에요.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 외주업체들한테 대금을 못 주고 물건을 사야 하는데 결제가 안 되고 업무가 멈추는 거죠. 방위력 개선비는 더 심각한 게, 이건 KF 진터 21 전투기 만들고 현무 미사일 생산하고 최신 방어체계 개발하는 돈이거든요. 미래의 국방력을 키우는 핵심 자금인데, 이게 막혀버리면 방산업체 공장 가동이 느려지고 무기 개발 일정이 밀리고 결국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범인 찾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방부랑 재정경제부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더라고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다 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국고 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스템 오류였다면 국방부만 피해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부처들도 같이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안 들리거든요. 반면에 재정경제부는 국방부가 연말에 갑자기 대규모 예산을 요청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설령 신청이 늦었다고 쳐도 그럼 야근해서라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군부대 운영 자금인데 그냥 내년에 주겠다고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취재를 더 해보니까 진짜 원인이 드러났는데요. 핵심은 국고 자금난이었습니다. 2025년 세수 자체는 양호했어요. 세금이 안 거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연초부터 모든 부처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독려를 했거든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요. 그 결과가 뭐냐면 각 부처가 연말에 한꺼번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정부 예산이라는 게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올해는 유독 심했어요. 그래서 국고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바닥을 친 거고, 그때 마침 국방부에 대규모 자금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제일 큰 지출처가 제일 마지막에 줄을 선 셈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최악의 타이밍과 만나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 사태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황당한 건 병사들의 적금 문제였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병사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모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12월 24일에 지급됐어야 했는데요. 필요한 돈이 총 1,500억 원이었는데 12월 20일쯤에 겨우 750억 원,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750억 원은 언제 들어왔냐면요. 12월 31일 오후 8시입니다. 은행 전산이 이미 마감된 시간이에요. 결국 국방부 재정 담당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백 명의 병사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한 병사가 그랬대요. 나라에서 내가 모은 적금을 제때 못 줄 정도면 작은 은행도 이런 건 잘할 텐데 참 씁쓸하다고요. 방산업체들 상황도 심각했는데요. 현무 미사일이랑 KF-마필 21 전투기 같은 전략 무기를 만드는 대형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말 상여금을 못 줬어요. 자재 대금 결제도 막혔고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국방력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작업이 멈추면 무기 생산이 멈추고 무기 생산이 멈추면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늦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이쯤에서 KF-마서 20일 얘기를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 미지급 사태가 단순히 돈이 늦게 풀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국방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KF-마서 20일 보람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0대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 전투기를 둘러싸고 깡통 전투기라는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 자체는 최신형인데 장착할 미사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40대 기준으로 공대공 미사일이 최소 900발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계약된 건 장거리 100발, 단거리 50발, 합쳐서 150발밖에 안 됩니다. 750발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국방부는 공중전은 전쟁 초기에 집중되니까 당장은 4인분 물량만 확보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솔직히 전쟁이 4일 만에 끝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국산 미사일 개발은 2033년부터 본격 양산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KF-21은 최신형 몸체에 구형이거나 부족한 무장을 달고 날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최신 스포츠카를 샀는데 기름이 없어서 차고에 세워두는 것과 비슷해요. 있으나 만화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희망적인 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해결책인데요. KF-서 21블록 2단계가 2028년 이후에 시작되면 현무 미사일을 장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무 4, 현무 5의 장거리 버전을 공중 발사형으로 개조하는 건데요.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전투기에서 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고 중국, 북한, 러시아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확보하게 되며 방산 수출 경쟁력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개발에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예산이 제때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글로벌 상황을 보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왜 중요한지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공급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사일 수요가 폭증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레이시온, 유럽의 LBDA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도 물량을 못 맞추고 있고 일본이랑 대만도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면 단순히 우리 국방을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미사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예산이 제때 풀려야 하고 방산업체들이 차질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연말에 돈이 막혀버리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국방 예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전체 61조 2,469억 원 중에서 전력 운영비가 43조 5천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방위력 개선비가 18조 700억 원으로 약 29%입니다. 전력 운영비는 쉽게 말해서 현재를 유지하는 돈이에요. 병사급여 주고 연료 넣고 장비 정비하고 부대 운영하는 비용이죠.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KF-터 21이나 현무 같은 신무기 개발하고 최신 방어체계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돈이 현재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인데 이 비율이 2026년에는 좀 달라질 예정이에요. 2026년 국방 예산은 약 66조 3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8.2%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게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정부가 국방에 상당히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죠. 특히 방위력 개선비가 약 2조 3,300억 원이나 늘어나서 13% 인상되는데요. 전력 운영비 증가율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미래 전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아도 제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올해처럼 예산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좀 더 구조적으로 파고들어 보면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2023년이랑 2024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강제 불용,
그러니까 예산을 못 쓰게 막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때도 국방비는 우선순위로 취급돼서 제때 지급됐어요. 근데 2025년에는 세수가 양호해서 모든 부처에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더니 국방비만 미지급된 거예요. 세수가 적을 때는 국방비를 제때 주고 세수가 많을 때는 국방비를 못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국고금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는데요. 현행 규칙상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2월 집행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군부대는 내일 당장 밥을 사야 하고 장비 정비를 맡겨야 하고 업체들한테 대금을 줘야 합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13월 세입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2026년 1월 5일까지 들어오는 2025년 세입을 가지고 미지급액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이면 내년 1월마다 같은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 중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고 국방부는 1월 중에 다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1월 6일 기준으로 아직 상당액이 미해결 상태예요. 완전히 해결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 유동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유사시 국방자금의 우선순위를 더 강화해야 하며 예산 요청에서 승인, 지급까지의 프로세스를 단축해야 하고 국방부 자체의 자금 관리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 손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산업체들이 정부를 못 믿게 되면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고 기술 개발 의지가 꺾이고 결국 방산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KF마터 21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로 계속 지연되면 전력화 일정이 밀리고 그 사이에 주변국들은 계속 군사력을 키우겠죠.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미사일 시장이 우리한테 열려 있는데 예산 집행이 불안정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훨씬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1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이 막혔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병사는 12월 24일에 받아야 할 적금을 1월에 받게 됐고 어느 방산업체 직원은 연말 보너스 대신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KF-21 전투기 개발은 예산이 막혀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기회와 직결된 문제예요. 2025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2026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 원이 넘고 방위력 개선비는 13%나 늘어났어요. 근데 이 돈을 제때 쓸 수 있느냐? 올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번 교훈을 제대로 배웠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국방은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는데 준비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제때 풀려야 하니까요.